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갤러잡입니다. 오늘 8월 28일 일요일인데 시간이 많이 늦었죠. 그래서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 확인 한번 하도록 하고 이번 주 관심 종목 이렇게 5가지 가져왔거든요. 라이온캠텍, 모다이너치, 포메탈, 캠트로스, 세노텍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 구독자 분석 요청 종목 HLB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그리고 주목해볼 뉴스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나스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금요일에 엄청난 장대 음봉이 나왔죠? 지금 3.94%, 94%면 거의 4%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봐도 올라가던 추세를 이탈을 했고 지금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지금 이 구간 정도에서 지지가 한번 나오길 바랬는데 이 구간 지지가 나오지 않고 바로 장대 음봉으로 꽂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상승의 이 하락장에 대한 진짜 이게 베어마켓 랠리였는지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다시 빠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상승의 가능성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하고 분할 매수 그리고 현금화할 수 있는 건 현금화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구독해서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 중에 하승훈의 주식 투자라고 해서 하승훈 님이 계세요. 이분 실전 투자 대회 1위를 3번 정도나 하셨을 정도로 엄청난 실전 매매 고수신데 이분이 어떻게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고 계시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단기 헤드앤숄더 고점 패턴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상승을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셨고 그리고 크게 보면 지금 이 13년 2009년부터 시작된 이 14년 대상승에 대한 대하락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 지금 보고 계세요.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빠지는 이런 식의 하락을 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관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렇게 올라주고 하락이 나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을 10% 정도로 보시고 어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줬다가 반등 줬다가 다시 쌍바닥 찍고 가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반등 주고 다시 이렇게 빠지는 이거를 가장 크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응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보단 하락의 가능성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현금화할 수 있는 부분은 현금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번 주 증시 흐름 좀 보고 약 손절을 하더라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몇 개 더 처분할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수가 하방 압력이 강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5일선, 15일선 위로 올라가 줬었는데 제 생각엔 다시 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어, 장대 음봉으로 꽂을지 아니면 말아 올려주는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스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하락 시작은 면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제가 이 구간 박스권을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구간으로 다시 일단 들어온 모습이고 여기서 다시 이 바닥권까지 내려오는지 아니면 적어도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올라가 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바닥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마 하락이 좀 나오면서 갭으로 하락해서 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5가지를 또 가져왔어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점 지수가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고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 5가지 종목이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종목 분석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늘 하락하는 장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하는 증시 속에서도 올라갈 종목들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 이 종목 분석을 하면서 저도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져왔고요. 라이온 캠텍은 원래 이번 주 관심 종목에 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흐름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언캠텍 같은 경우에 일단 보시면 코스닥 건축 소재 시총 한 1,800억, 대주주 지분율 거의 70% 가까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합성 왁스, 건축 내외장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라이온캡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전 유해물질 흡수 광물인 일라이트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 협약에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단기 슈팅이 좀 나온 모습인데,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유보율도 높고 괜찮은 회사로 보여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약간 원형 바닥을 딱 다져주고 코로나 때 한번 공격형 매집으로 들어 올린 모습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뜯어보면 이렇게 우하락하던 추세를 거래량 동반해서 뚫어 올렸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릴 때 어,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렴하는 모습을 뚫어주고 양봉이 이렇게 두 개 나와주면서, 물론 금요일에 좀 밀렸지만, 지수의 영향으로 좀 밀렸지만, 지금 캔들이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죠. 5일선, 15일선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다가 15일선에서 지지가 나오다가 지금 5일선 위로 다시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동평균선들도 지금 112일선까지 정배열이 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지금 좀 좋아 보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면 하락이 코로나 전후 주가 수준 박스권 하단까지 빠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인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잡으신 분이 있으면 지금 큰 수익을 보시고 계실 텐데, 저희는 늘 바닥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더 빠졌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행히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일단 원래 이 구간 정도를 저항을 맞았었던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을 지금 뚫어주고 올라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흐름이 좀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을 것이냐, 한 요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한 9,200-300원 정도 라인 손절 라인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앞에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으면서 저항이 한번 나왔었고, 이 구간도 단기적으로 저항이 나오다가 지금 최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보더라도 저항이 어느 정도 매물대가 있는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미 장기동 평균선에서 굉장히 많이 떠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 받으셔도 좋겠지만, 이 구간으로 다시 내려온다, 이거는 하락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이 구간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지지가 나야 될 것 같거든요. 9,200-300원 라인.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구간에서 이 우상향해주는 추세를 유지해주고 갈지, 이 추세 하단 이 구간이랑도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상단, 몸통 상단을 돌파해줬죠. 그리고 이 구간 위에서 지금 또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아랫꼬리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쏴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모다이노칩. 모다이노칩 같은 경우에 코스닥 전자장비 쪽인데 시총 3천억, 대주주 지분율이 80% 가까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높아서 유동 주식 수가 그렇게 많은 주식은 아닌데, 일단 뭐 세라믹 소재 기반으로 한 전자 부분, 그리고 아울렛 운영하는 유통 부분, 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재무도 지금 꾸준하게 매출 유지해주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계속 흑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보면 이 소니, 혼다 합작법인이 전기차를 2025년부터 판매를 하겠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소니 납품차였던 이노칩 테크놀로지를 흡수 합병했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크게 보면 지금 이렇게 우하락하던 추세,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던 추세를 지금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돌린 모습이죠. 그래서 저점도 올려주고 고점도 올려주고 있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더 크게 보면 아직 우하락하는 추세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저점을 올려주는 우상향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이 추세 그리고 하단 축에 있죠. 하단 축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추세 상단 6,000원, 7,000원까지도 수익권이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원래 올라가던 추세선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면 여기 이제 박스권 하단이었겠죠. 최근에 이 구간을 이탈했다가 지금 올라와 주거나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단기 우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선, 이 추세선에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줬을 때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현재 자리에서 이 구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 3,7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뚫어주고 추세 돌파해줬을 때 안착했을 때 한 3,900원, 4,000원 정도 라인, 4,000원 정도 라인에서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와줬고 단기적으로 봐도 단기 이동평균선 정배열 놔주면서 앞에 매집봉도 하나 띄었고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보통 매집봉 띄우면서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추세 유지해주고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 안 해주고 올라가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장기동 평균선이랑 구름대도 뚫어졌기 때문에 만약 이 구간에서 다시 이렇게 눌러주는 그림이 나오면 눌러줬을 때 받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 포메탈. 포메탈 같은 경우에 코스닥 제조 기계 시총 600억, 800억 좀 가벼운 편이죠. 대주주 지분율 32%. 산업기계 방산, 방위산업 방산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현대로템이 이제 K2전차 수출 협상 이슈가 되면서 탱크 주요 핵심 부품인 방활구 유동함을 생산한다고 해요. 저도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탱크의 주요 핵심 부품인 이 두 가지를 생산하는 게 좀 부각이 됐다고 해서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 지금 이 2011년 고점 찍고 파동 주면서 박스권 그려주다가 최근 이렇게 올라주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 우상향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어요.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탈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은데 크게 이탈을 해주지 않은 모습이고 지켜주려는 모습인 것 같죠. 우상향 박스권을. 그리고 최근에 이 고점 라인이 이 정도인데 보시면 이 앞전 이 2011년 대상승 약간 이 위치도 이제 봉우리 3개 또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도 보이죠. 그래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 양 어깨 부분까지 지금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났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 느낌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물려있던 개미들이 있다면 이 구간까지 물량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래량이 크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호가가 가벼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뜯어서 보면 마찬가지로 매집봉을 하나 띄웠고 이때 거래량도 뭐 900만 주 5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들어온 모습이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단기 우하락하던 추세선을 뚫어주고 리테스트까지 한 모습으로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내려가 주지 않고 지지가 나오면서 강한 양봉을 띄워줬고 그리고 캔들이 5일선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동평균선들도 정배열이 놔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좋은 흐름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여기 박스권 상단이었던 부분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5,000원 최대로는 5,000원 5,000원 정도까지 손절 라인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손절 라인이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눌러줬을 때 잡으시거나 현재 구간에서 손절 라인 짧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 5,000원 같은 경우에도 5,000원도 그렇고 5,300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죠. 그리고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 우상향 해주고 있는 이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온 모습이죠. 그리고 이 추세선을 이 추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선
리테스트 해주고 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손절 라인 짧은 가성비 좋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캠트로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코스닥 제조 화학 쪽이고 시총 2,700억, 대주주 지분율 30%가 조금 안 되고 보시면 전해액 첨가제 쪽을 만든다고 하죠. 그러면서 리튬이온 이동 및 안정성 확보, 동사의 사업 영역이 2차 전지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본다. 하면서 지금 최근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 탄소 배출권 사업 영위 소식의 강세라고 하거든요. 탄소 포집해서 에틸렌 카보니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가 원래 일본 쪽 독점이었다고 하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캠트로스가.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보면 그리고 재무도 보면 꾸준하게 흑자 놔주고 있고 유보율도 좀 높은 편이고 차트를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원래 올라가던 추세가 있었거든요. 올라가던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근에서 지금 저항이 어느 정도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단기적으로 우하락하던 이 추세를 바닥 찍어주는 모습이고 다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약간 박스권 그려주면서 마찬가지로 보조지표를 이만큼이나 시켜줬어요. 그리고 단기 이 구간 저항 맞고 있었던 모습인데 이 구간은 이제 목요일에 양봉으로 돌파를 해주고 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은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라인이고 이 2017년, 18년 고점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를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만 한 2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 정배열을 놔주고 있는 모습이고 이 매집봉 강한 장대 양봉 들어오고 나서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 몸통의 중간,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을 이탈해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 이 정도 구간 단기 저항 맞고 있는 모습이죠. 이 구간 이제 저항 맞고 있는 모습인데 이 구간 돌파해준다. 그럼 조금 더 위 박스권 한 12,800원 요 정도 구간까지도 도전을 해주러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만 유지해주는지 보시고 손절 라인 꼭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우상향 해주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상향 해주면서 이 구간 단기 저항 맞던 부분을 몸통으로 돌파를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지지가 여러 번 나오는지를 보시고 한 번 더 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볼 건데 세노텍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이때 상장을 뭐 한 요때 4,000원, 5,000원대 상장을 했는데 6,000원 정도까지만 찌르고 대시세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현대사료랑 비슷한 종목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분석을 보면 코스닥 제조 화학 쪽이고 시총 1,000억, 대주주 지분율 46% 정도 되고 국내 최초 세라믹 비드, 분쇄 분산용 세라믹 비드 이러면서 최근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히토류 쪽이 많이 오르고 있죠. 저번 주에 분석해드렸던 유니온 머티리얼도 히토류 쪽이고 히토류를 분쇄하는 데 필수 산업재인 세라믹 비드 생산 이슈가 부각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놓고 보면 지금 이렇게 고점 라인을 한번 찍고 차트가 이렇게 우하락을 했는데 우하락하면서도 이 매집봉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하락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구간 공격형 매집을 하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올랐었는데 거래량 이렇게 들어온 걸로 봐서는 이 여기 앞에 있는 구간 매물대를 거의 다 소화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2년 정도 횡보 박스권을 줬는데 바닥은 한 요 정도로 되는 것 같고 고점 라인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최근에 5월 달에 상승이 한번 나와줬었는데 이때
2평 모아주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는 단기동 평균선들은 정배열이 났지만 장기동 평균선은 역배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상승을 했다가 급락을 한번 해줬는데 급락이 나왔지만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지켜준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이동 평균선 모아주면서 모든 이동 평균선이 거의 정배열 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한번 상승 줬다가 갭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양봉 강하게 2개 정도 띄워주면서 다시 캔들 5일선 위로 올라왔고 지금 금요일에 도치 상태로 지금 마감이 됐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정배열 흐름을 유지를 해주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바닥권이지만 주가 바닥권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쌍봉 찍고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하락할 가능성도 꼭 염두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손절 라인은 어디 정도로 잡을 것이냐 단기 고점 저항 라인이었던 요 구간 정도? 네, 이 구간 정도 손절 라인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장대 양봉은 뚫어줬으면서 두 번째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 되는 라인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단기 박스권 고점인 라인 이 구간 정도 2,500원 정도 손절 라인 정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진짜 많이 눌러준다면 이 구름대 2,400원 정도 구름대 정도 라인 2,4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매물이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선 지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상승을 해줄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2평 모아주면서 우상향 추세 전환해주고 이 고점 라인 한 번 더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이번 주에 흐름이 안 좋게 나오는데도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위에서 버텨준다. 버텨주면 저는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HLB 볼 건데 HLB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렇게 지저분하죠. 수렴하는 듯 하면서 급락 주고 수렴하는 듯 하면서 급락 주고 다시 올라왔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을 지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2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이 정도 구간이 나오기 전에 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 여기였던 것 같아요. 단기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내려온 추세선 지금 단기적으로 우상향 해주면서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단기 이동 평균선들 정배열 상태고 장기동 평균선들도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죠. 한 45,000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타고 계속 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그러면 이 추세 타주고 계속 가주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그럼 단기적으로 올라가 준다면 6, 7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올라주고 이쪽에 오버슈팅이라고 본다면 눌러주고 올려주고 눌러주고 올려주고 눌러주고 대신 지금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 속에 있는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꼭 손절 라인 타이트하게 HRB 그리고 위아래로 파동이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급락이 나올지 몰라요. 만약에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셨다고 할지라도 자동 매매를 돌려놓지 않는다면 강하게 급락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손절 라인 정하시고 대응이 가능할 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좋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뉴욕 증시 4월 발언 여진 고용 보고서 주목 잭슨홀 연설 여파를 소화하며 변동성이 높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8월 고용 보고서가 주 후반에 나와 시장을 다시 뒤흔들 수 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신호를 줄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죠. 그러면서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그리고 노동시장 환경 완화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금리 인상은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환경 완화로 이뤄져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며 이는 가계와 기업에도 일정 부분 고통을 가져올 것. 그러나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고용이 만약 예상대로 나온다면 8월 물가가 나올 때까지 판단은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온다면 금리 인하 완화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고용이 잘 되고 있네. 금리 더 올려야겠다. 긴축 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보시면 지표에 따라서 결정할 거라고 했죠. 0.75든 0.5든. 그래서 이번 주 고용 보고서 그리고 9월 FOMC의 일주일 앞에 나오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8월 CPI를 보고 인상폭을 결정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뭐 주택 관련된 이슈도 있고 구인 이직 그리고 고용 보고서, 감원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 실업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또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주택 관련된 지표들도 발표가 있고 뭐 구인 이직 8월 ADP 고용 보고서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 보시면 농업, 광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변화를 발표한 것이 바로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보고서다. 실질적인 임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가치가 높고 고용시장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수요일날 이 ADP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있고 목요일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낮으면 고용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금요일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 실업률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이러한 이슈들이 있다는 걸 꼭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주목할 만한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 오늘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가 됐다는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신임 당대표 선출 확정, 뭐 투표료도 압도적인 것 같고 이러면서 이제 내일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여 줄지 내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산용의 출연. 한산이라는 영화가 지금 지금 인터넷이 살짝 문제 있는 모습인데 손익분기점 넘고 700만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난 15일 손익분기점 600만 돌파했다가 33일째인 오늘 700만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나 이런 쪽이 좀 흥행이 되면 투자사들이 좀 수혜를 볼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영화, 투자사. 그래서 이제 이 한사는 대성창투가 관련주로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창투 차트 잠깐 보면 지금 상승 한번 나와줬다가 지금 다 뱉어내고 다시 제자리에 온 모습인데 이 자리에서 장기동 평균선 근처에서 한번 이 체력이 한번 들어온 모습이고 지금 도치 형태로 3일 정도를 지금 지켜주면서 저점을 올리고 있죠. 이 자리에서 만약에 흐름이 나와주는지 아니면 추세 하락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빠지는지, 빠져도 저는 448선까지 빠지면 이 근처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큰 이슈 코로나,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될까, 여행업계 촉각, 여행업 정상화 위한 마지막 관문 기대감. 입국 전 코로나 검사가 폐지될지 여행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행 수요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국 전 PCR 검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이 폐지되면 여행 수요가 급격히 회복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슈로 여행 관련주들 뭐 진에어, 뭐 에어부산, 그래서 뭐 모드투어, 하나투어 뭐 이런 거 있겠죠? 이런 종목들 움직여주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내일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입국전 코로나 검사 제도는 내국인뿐 아니라 해외 여행객의 한국 관광을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해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폐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내일 이 코로나
검사 폐지 관련돼서 이 여행사들이 좀 움직여준 여행 관련주들이 움직여주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증시 흐름이 일단 좋게 나올지 어떻게 될지 걱정인데 일단 나스닥이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꽂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하락은 또 나스닥을 따라가고 상승은 또 나스닥을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매매하실 때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